김민교 소장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어떤 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선생님이 지식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수만이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질문들이 참 많아요. 저는요, 내신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저는 정시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 정시 등급이 이런데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공부하면 오히려 더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수시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더 높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정시를 공략하는 학생들, 제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전년도에 연고대 정도를 목표로, 정시를 목표로 준비를 했다가 6월모에서 9월모에서 공부를 했다가 수능에서 한두 문제 삐끗해가지고 멘탈 관리가 안 돼서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내가 건국대 라인에 대학에 합격했다. 이런 친구들은 정시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케이스들의 학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케이스는 뭐냐면 작년에 내가 수시 준비를 제대로 안 돼서 작년에 수시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그 다음에 정시로 올인 했는데 생각만큼 정시 등급이 안 나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재수생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거는 해마다 반복되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질문하는 케이스들 보면은 내신이 한 4등급 정도 되는데 내신으로는 이 4등급 돼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정시 준비 열심히 해서 수능 점수를 올려서 내가 원하는 대학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수시는 포기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정시의 경우에는 수도권 이상의 대학들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네 과목을 다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권 이하의 어떤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네 가지 영역 중에 세 가지 영역만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줘도 괜찮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그리고 또 수시에서도 보면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두 과목만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를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수능 준비도 하는데 대신 전략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 두 과목이나 아니면 많이 공부한다라고 하면 세 과목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합격 등급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을 포기하지 말고 수능이 아니라 수시를 포기하지 말고 수능 최저 두 개 과목을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정시를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 교과 전형의 모집 요강을 보면은 수능 두 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앞으로 남은 기간 그러니까 수능 볼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두 과목만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정시로 올인했을 때에 비해서 수시 교과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섣부르게 내가 내신이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정시로 올인하겠다. 이런 생각들은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만약에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정시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합격 라인이. 그런 어떤 언론 기사들 때문에 내가 그냥 수능 올인해도 그냥 지방 국립대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미 언론 기사에 발표가 됐다라는 얘기는 그 해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반영이 되어서 경쟁률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가능하다면 수시 교과를 노리고
수시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서 지원하는 것이 학교 라인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국영, 수탐 네 가지 영역을 다 반영을 합니다. 네 가지를 다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등급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수능 점수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최적의 어떤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스러워서 좀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께 조언하는 내용이니까 섣부르게 정시에 올인하지 마시고 그런 어떤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수시 교과 전형 수능 2개 영역만 수능 최저 2개 영역만 맞춘다라는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학교를 정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논술 전형 쪽으로 도전을 해서 학교 라인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논술 전형에도 요즘에는 약수령 논술이라고 해서 조금 수능 형태의 어떤 논술 형태로 나오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가천대, 수원대 이런 학교들이 있고, 올해 서경대학도 올해 약수령 논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의 어떤 논술 문제를 먼저 좀 체크해 보시면서 수능을 준비할 거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국어하고 수학만 약수령 논술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도전해 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